대검찰청은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검토 대상 사건에 배우였죠.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추가로 제안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벌써 9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경찰이 단순 사건, 자살 사건으로 종결시켰던 그 사건이 그 당시에 다시 불거졌던 이유가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연루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자신이 문건을 좀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연예계 추악한 것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그런 리스트까지, 성삼란 리스트까지 남겼는데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당시 그거와 관련돼서 문건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떠돌았고, 그거와 관련해서 국내 매체가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장자연 씨 전 매니저였고요. 그 사람이 또 자신의 측에서 이 문건이 유출됐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연예계와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 당시에 이런 유서가 있었죠. 저는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한 이 문건. 네. 이 문건. 그런데 이 문건에 등장했던 5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덮였던 그 사건이죠. 맞습니다. 문건이 유서고 결국은 리스트가 됐는데 실제로 죽을 사람, 사망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뭔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금융이라든지 매니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문건을 공개했던 유 씨라든지 대표 김 씨는 입건돼서 체포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문건에 등장했던 사람들 8명 중에 5명 정도는 입건을 했지만 나중에 무혐의를 받았고요. 네. 또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다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이유는 사실 금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문구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예컨대 돈은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어떤 매매가 상납이 있었는 이 부분인데 그거는 당사자 불러 조사하면 그냥 힘들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대검찰청이 추가로 제안한 이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사건들 보면 장자연 씨 사건 외에도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살인 사건들이 여러 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보면 과거사 진상규명이라고 한다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친일파 청산, 역사 바로잡기, 또 그 다음으로 가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과거사 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미제 사건, 경찰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요, 시대상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적폐 수사를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적폐 수사가 좋긴 한데 지금 영화에 한 유명한 대사를 인용한다면 야당 한 놈만 팬다라는 이런 네. 식으로 너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찰 쪽에서 개혁위 쪽에서는 지금 이런 적폐 수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 정치적인 사건 말고 좀 비정치적인 사건을 같이 좀 이렇게 하자. 네. 비정치적인 사건 중에 국민적인 의혹의 어떤 대상이 됐던 그런 사건들을 좀 풀어주자. 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이 과거사위원회에 추가 제안한 사건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생과 얽혀 있거나 또는 약자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25개 사건이요, 특정 정부 때의 정치적인 사건에 치우쳤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심정수 차장.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원래 취임 초기부터 민생 수사에 좀 방점을 찍어왔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검찰 개혁위가 제안한 거는
검찰,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개혁위가 주장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적폐로 불리는 그런 사건들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년 봄에, 내년 6월이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과거 정권하고 연관돼 있는 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런 보수야당 후보들의 사건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 논란에 다시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위하는 검찰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를 검찰 문무일총장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MB 비리 관련한 수사도 연말까지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한을 이례적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 문무일 총장이 원래 연내에 적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추가로 제안한 8가지 미제 사건들,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 이거 역시 적폐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말씀하셨듯이 적폐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이미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에 결연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그다음에 여당,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문무일 총장 산하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도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무일 총장의 이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여권의 반발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발도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아에서 이번 1월호에서 여권 고위인사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개 조직원 한 사람이, 조직원이 문무일 총장 얘기합니다. 국민 피로감이 쌓여 그만하자는 건 개인의 입장이고, 네. 개인이 피곤하면 안 하시면 되지, 그 자리에 놓고 가면 할 사람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동아에 지금 1월호에 실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취재한 예. 내용이죠. 예. 피곤하면 안 하면 되지, 예. 그 자리 놓고 가면 할 사람 많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도상으로 보면 여권과 윤석열 검찰팀이 하나의 어떤 진영을 이뤄가지고 지금 네. 적폐 수사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애드벌론을 띄우고 한쪽에서는 이제 열심히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건데, 물론 이 명분이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지지도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총장 입장에서는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다, 또 다른 가치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여권 쪽에 반발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